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모두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일단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나이스님 어서 오세요. 나이스! 네, 1등 하셨습니다. 포비님 오셨고요. 미래투자님, 골든바님 어서 오시고요. 이치카님, 인내와 꿈님, 송혜님 어서 오세요. 나 송혜님 처음 보고 송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떤 연예인 분이 그렇게 했는데 송혜님이시네요. 네. 별빛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한사발님, 풍님 부자님, 평범한 부자님 어서 오세요. 부자 되세요님 반갑습니다. 해피투어님, 고용이님, 갓분님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가죠. 네. 소피님 1등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하트 뿅뿅. 네. 고맙습니다. 최민서님 2등 하셨는데요. 네. 좋아요. 2등도 좋아. 훌륭합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선 추천, 후 청취.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누르면 미워할 거야. 네. 유튜브에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랄프님, 네. 랄프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초스키님 어서오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만 기다려요. 네, 생활의 낙이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의 낙. 네, 그게 바로 네, 성투사의 방송입니다. 네, 쑥쑥님 어서 오시고요. 수담pen관님 반갑습니다. 암스트롱님, 소비 말고 투자님 반갑습니다. 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별콩님도 오셨고요. 네, 순수님 어제 방송 보고 또 오셨어요. 좋습니다. 25억님 오셨고요. 부자스톡님, 그리고 김소영님, 배명선님 반갑습니다. 라라 치제님 반갑습니다. 휠라홀딩스 담으셨다고요? 잘하셨어요. 네, 행복한 뜨은기님 오셨고요. 라검님 반갑습니다. 초이쌤님, 바네사님, 지각 아직 아니 지각했네요. 네, 1분 지각. 네. 황금선 테라피님 어서 오시고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바네사님, 네. 휴무라서 아침 저녁 다 들어서 행복합니다. 좋아요. 방송은 많이 들을수록 네, 중독됩니다. 네, 빠져들어 주세요. 복만 레이디님, 유통님, 백조부자님, 해피투어님 반갑습니다. 모두 복 받으시고요. 후공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수자님도 성탄절 추천주 매수했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네, 휠라홀딩스죠. 휠라홀딩스. 자, 이건 너무 좋잖아. 그죠? 네. 빠져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죠? 오늘 마이너스 나니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왜냐면 더 싸게 사라고 축복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일 더 싸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싸게 사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주식에서 가장 좋은 호재는 뭐다? 싸다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휠라홀딩스는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올라가고 급등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해 놓고 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아우 막 왜 안 올라가, 또 1월 3일날 1월 4일날 방송 오셔가지고 왜 아직도 안 올라요,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샀는데 아직도 안 올라가요, 막 그러시면 진짜 혼내준다. 네, 미워할 거야. 그렇게 1월달에 이거를 얘기해 드릴까 그랬나봐. 네, 2020년에 샀는데 작년에 샀는데 아직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뭐 이상해지잖아 내가. 근데 이런 주식은 일단 그 흐름을 타고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천천히 공략 들어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서히 개선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멀리, 네, 조금 멀리 내년도 내년 정도까지 일단 꾸준하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원하시는 거 어느 정도일까요? 저 멀리?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기대가 나올 겁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LG전자, 에이 100% 너무 약해. 그잖아요. 솔직히 100% 수익률 그거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에는 그냥 툭 건들면 100%잖아. 턱 하고 쳤더니 억 하고 10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100%, 100%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500% 정도 생각하시면 네, 100% 정도는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탁 하고 치는 거지. 뭐 그냥 요즘에 그냥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LG전자 갈게요. 네, 너무 까불었나요? 네. LG전자는 제가 진단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네.
종목 진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상한가. 상한가 이후에 뭐 어떻게 한다고? 반등하고 나서 이게 대형주잖아요.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상한가를 갔어. 미친 짓이지 사실. 그래서 상한가가 더 갈 것 같다. 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안 돼요. 연속 상한가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추세를 일단 보는 거지. LG전자가 그래서 지금 재료가 나쁘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최근에 실적을 개선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호재가 나와서 주가를 올렸는데 얘가 그냥 한 방 치고는 말겠어? 네.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고,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 갖고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계속 홀딩 전략이고요.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 제임스 토마스가 이걸 왜 계속 가지고 있냐 이 말이야. 왜 계속 매수하느냐 이 말이야.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제임스하고 토마스하고 우리 말이 안 통하더라도 사람들은 바디랭귀지 있잖아요. 너 이거 왜 보유? 그러면은 네. 홀딩? 네. 홀딩도 영어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미친 척하고 기어 올라가면은요. 아, 네가 뭐가 있구나. 네가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개기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우리가 그냥 개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삼성전자 개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기세요. 버티세요. 왜 팔아요 이거? Y 매도? 어째서 매도? 오늘 영어 좀 되네. Y 매도? 영어 매도가 뭐야? 셀? Y 셀? 네. 아무튼요. 셀이 아닌가? 셀 맞죠? 바이가 사는 거지. 그죠? 바이 셀. 맞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외국 그 웹툰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 누가 엑셀로 막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때 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신문 그 뉴스가 와전이 돼가지고 셀 얘기 나왔다고 주식을 막 팔고. 네. 주식 시장에서 아주 그냥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 이제 떠날래요. 굿바이. 그러니까 바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고. 네. 그런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많이 달잖아요. 뭐 재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뭐 등등등 뉴스도 그렇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사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라고 한다라면 갈 때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갈 때가 됐어. 네, 올라갈 때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때 됐으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자 뉴스에 나갔어요. TV에 나갔어.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저기 성투사님, 이 주식이 왜 올라가는 겁니까? 갈 때가 됐기 때문이죠. 다음부터 PD가 날 부르겠어요? 아니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걸맞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료나 뉴스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요, 이 주식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당위성을 갖다 붙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내용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서 뭐 절대적으로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것 때문에 크게 성장해가지고 얼마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 때가 됐기 때문이다. 내릴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든 아니면 이제 오늘 급등한 종목이 있었어요. 인트론 바이오라고. 이게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한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육 관련한 얘기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에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주식이긴 한데, 얘가 막 올라갔어. 왜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네. 근데 재료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실적도 지금 4분기 때 굉장히 좋대요. 실적도 좋지. 그 다음에 뭐 대체육 관련한 이야기도 있지.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한 이야기도 있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재료.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 이 새끼들 왜 사는 거야? 쌍끌이면서 엄청 들어요. 오늘도 무지하게 들어왔어요. 주가를 그냥 끌어올려. 위로 쫙 끌어올렸어요. 갈 때가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팔 때가 되면 팔아야 되는 거지. 근데 팔자리들, 어제도 제가 어제였어요? 그저께였어요. 그 지난번에 방송해드릴 때 매도에 대한 조건들은 오늘 아침에 얘기했나요? 매도에 대한 조건들은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단기로 급등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5일선 깨지면 매도, 아니면 그냥 홀딩. 왜냐면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 종목을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의 90%는 뭐예요? 심리입니다. 심리.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 잘 간다. 와, 수익 많이 나서 좋다. 이거 지금 35% 수익이거든요. 아, 좋다. 잘 나간다. 너무 좋다.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이제 변화가 꽝꽝 떨어졌어. 막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막 음봉이 시커멓게 나오고, 막 갑자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 더 빠질까봐.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가 심리예요. 꼭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증가했다거나, 기업이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최민서님은 차트를 보려면 그 나이스한 회사, 정보통신일까요? 아니면 아주 나이스한 회사, DNB? 뭔데? 마이너스를 마감해서 음봉이 작게, 뭔데요 이게? 나이스 뭐예요? 아, 나이스. 영어로. 오늘도 영어 되니까 그냥 나이스요? 평가 정보야. 나이스. 아, 이런 거요. 자, 이거는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캔들의 모양은 뭐냐면, 이 캔들의 모양은 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일까? 자, 꼬리를 달았어. 그러면 이 꼬리에서 뭘 그려야 돼? 선을 한번 그어보라죠. 선을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쳐다봐줘요? 왼쪽. 딱 왼쪽 빡 쳐다보는 거. 왼쪽 빡. 왼쪽에 뭐가 있을까? 가보세요. 이것 봐라. 자식들 여기 많이 물려 있었군. 뭐가 나온다고요? 꼬리가 달린 그 끝자락 부분에서 왼쪽을 쳐다보면 항상 매물대가 나옵니다. 매물대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일까? 물린 사람들이 털어내기 위한 그런 포인트겠죠. 그래서 여기 다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까지 왔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나는 드디어 본전에 매도할 수 있겠구나. 난 드디어 손실을 만회하고 매도할 수 있겠구나가 되겠죠. 근데 수급만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어. 얘네들 엄청 물렸을 것 같은 느낌. 그죠? 느낌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엄청 물렸겠구나.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 여기서 고생한 놈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거는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입니다. 거래가 빵 하고 터진 시점에서 윗꼬리가 쭈르르륵 내려왔어요. 이건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어떤 매도가요? 얘네들이 매도한 겁니다. 아이고야 오셨군요. 그러면서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매도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수급만 놓고 본다면요, 이 주식의 매도는 저 매물대에서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주포, 즉 외국인들, 토마스들이 매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뭘까? 얘들은 뭘까요? 얘네들 왜 안 팔고 있는 걸까?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안 팔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나이스라는 기업은요, 따지고 보면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잡았다 볼 수 있고, 얘네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2019년도부터 매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엄청 많이 매수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식이 못 가요. 못 가는 이유는 간단해. 위쪽에 저항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뭐 뉴스 같은 거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간 거야.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간 거고, 팔아먹기 위해서 올라간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매물대에서 다 팔아먹은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나, 그죠? 개인밖에 없지 뭐. 개인밖에 없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다 개인이 팔아먹은 거야. 이 많은 물량을요. 근데 거래대금 8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팔지는 않았을 것 같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80억 밖에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저항도 두껍죠. 대신에 여기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매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매집을 한 사람들은요, 그냥 개기는 거야. 언제까지요?
이 물량 다 끝날 때까지 한 바퀴 크게 돌아야 되겠죠. 크게 돌아야 돼요. 야, 니네 아직도 안 팔았어? 아우, 빨리 팔어. 기회 줄 때 팔아라. 그거 나올 때까지요. 주가는 안 빠질 거예요. 대신에 올라가는 것은 제한이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때리겠죠. 왜 때려? 왜 때려? 이렇게 막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그럼 뭐가 돼요? 학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학습 효과요. 이 학습 효과는 뭐냐면 올라가면 얻어맞는구나. 올라가면 얻어맞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올라갈 때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되면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빵 차고 넘어가면서 주가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이 되죠. 즉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이평선대에 대한 이 저항대를 뛰어넘어갔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면 안 되는 주식이겠죠. 네. 누굴 믿고 가야 돼요? 외국인 토마스 제임스를 믿고 가는 거야. 자, 이런 비슷한 종목이 있었죠. 네, 보영이라고 이 개떡 같은 주식이 하나 있어요. 진짜 개떡 같은 주식이죠. 왜냐면 매수를 더럽게 많이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 보니까 이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인데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매수가.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 물린 거야, 얘네들도. 더럽게 물렸네. 그죠? 더럽게 물렸잖아. 물렸는데 이 주식이 좀 갈 것 같으면 때려. 그냥 갈 것 같으면 때려. 막 또 올라갔다 싶으면 또 때려. 뭐 어떡해요, 근데 계속 얘네들이 사고 있어. 그럼 어떡해요? LIC 제임스와 토마스를 믿고 가보자. 왜? 돈은 누가 많아요? 돈은 한국 사람이 1,000원 갖고 있으면요, 외국인은 1달러야. 외국인이 1,000달러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은 얼마 갖고 있어야 돼요? 1,000원 곱하기 1,000원? 10만원쯤 되나요? 1,000달러면? 몰라. 하여튼 간에 하여튼 더 많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돈이 누가 많아요? 똑같이 1,000씩 갖고 있어. 그러면 외국인이 더 많은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놓고 얘네들이 털어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새끼들이 얘네들이 이분들이 네, 가이들이 네, 이 젠틀맨들이 또는 이 우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요, 멍충이가 아닌 이상은 왜 계속 사겠냐 이 말이야.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왜 계속 사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같이 물리는 거예요. 너 물렸어? 나도 같이 물리겠어. 너 코커? 나도 코커. 같이 물리는. 외국인인 척 같이 물리는 거야. 그러면 가는 동안 아주 지랄 같겠죠. 언제 올라갈지 몰라. 말이 안 통하니까 알 수가 없어. 네. 유고? 언제 고? 언제 고냐 이거지. 너 언제 가냐? 그럼 모르잖아.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 수 없지 뭐. 근데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들도 얘네들도 지금 사있구나. 사가지고 있구나. 그럼 가겠구나. 이거예요. 가겠구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갈 때까지. 가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야.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나이스 같은 종목도요, 지금 모양새는 그지 같아. 근데 외국인들이 왜 계속 사고 있지? 얘네들 왜 물려서 저렇게 개고생을 하면서도 안 팔고 있지? 기다려보세요. 그 답이 나오겠지. 근데 당장 주지 않아요. 고생 더럽게 합니다. 네, 고생 더럽게 해요. 왜냐면 자기들의 명분이 설 때까지 또는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젠백스 볼까요? 오늘 제가 이 젠백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상한가를 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상한가 말하려고 그랬어 사실. 네. 근데 이게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지갑에 딱 보니까 지갑에 5만원밖에 안 들어있더라고. 오늘 안 되겠네 싶었지. 오늘 못 말았어요.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지 사실은. 네, 말하려고 했어 내가. 이게 삼성제약이 지금 상한가 풀렸네요. 오늘 상한가를 빵 하고 갔단 말이에요. 얘가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임상 3상에서 생존 기간이 길어졌다 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제약하고 도대체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한 이 췌장암 치료제에 췌장암 치료제에 뭐예요?
췌장암 치료제의 그 약품이 원래 젠백스 거야. 그래서 삼성제약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젠백스 거예요. 젠백스에는 이제 젠백스 뭐 지오 뭐 그거하고 젠백스 링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데, 자 그렇다면 삼성제약의 이 췌장암 치료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냐? 췌장암은 사실은 뭐 불치병 같은 거잖아요. 걸리면 어이구 힘들었잖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생존기간을 늘렸다라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상이잖아요. 삼상이기 때문에 삼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품화가 될 수 있어.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원래는 뭐예요? 젠백스 거잖아. 그래서 관련 이건 좀 사실은 이제 젠백스 하면은 이제 지오가 있어요. 지오가 그나마 좀 많이 올랐었다. 이것도 다 내렸네요. 네. 그래서 젠백스 링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20% 정도까지 갔나요? 네. 19.7%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상한가 말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딱 보냈지. 제가 오늘 상한가 말겠습니다. 여러분 매수하신 거 일단은 네 축하했는데 네 다 밀렸어. 오늘이 아닌가 봐요. 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요, 그 자기가 올라가야 될 재료들이 있으면 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이 하나씩 두 개씩 나오게 되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빵, 빵.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네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다리시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네. 가야 될 놈은요, 오늘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써니전자. 이 봐봐. 올라가잖아. 그죠? 써니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치 테마라서 기업의 분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기업 분석이 어쩌고저쩌고, 뭐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사업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개나 줘버려. 단풍아 너 가져가. 응. 사업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잘 보세요.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변동을 보였어. 근데 팔지 말라고 그랬죠. 왜 팔지 말라고 그랬을까? 네. 왜 팔지 말아야 돼요? 이거 왜 팔면 안 돼? 이 갭이 뭐야 이거야? 이 갭이 뭐예요? 이 갭.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남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항상 갭이라는 것은 지지선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돌파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빵 차고 올라갔을 때는 이 갭이 빵 터지게 되면 와, 굿.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굿. 갭이 터졌어? 굿.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털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감히 어떻게 털어? 이거 갭을 튀었는데 기대감이 그냥 빵빵하게 들어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고기를 딱 사왔어. 애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해. 와, 오늘 고기 먹어요? 소고기예요? 막 그런데 사실은 고기가 아니고 콩고기였어. 진짜 고기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애들이 눈이 초롱초롱해. 그럼 고기처럼 속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기대감을 어떻게 해요? 실망으로 바꾸지 않게끔 얘네들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요, 주식은 다 심리라고 그랬습니다. 심리. 네. 심리. 소고기가 아니면 어때? 그 기대감에 만족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소고기처럼 만 내가지고 콩고기를 먹이면 되지. 네. 애들은 잘 몰라. 고기라고 하면 다 고기라고 하는지 먹지. 뭐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뭐 어떻게 알 거야, 지가. 그냥 양념에 버무려가지고 대충 먹으면, 응? 소고기야? 그 소고기인데 되게 비싼 부위다. 그러면 애들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거 맛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 애들한테, 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되게 귀한 거야. 소 한 마리에서 요만큼밖에 안 나와. 그러면 애들 막 그냥 못 먹어도 안달이야. 이거 다 주식에 그대로 포함이 돼요. 급등시켜 놓고요, 갭이야. 이거 대장입니다. 좋아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팔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갭을 띄웠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주식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야 되는 주식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들을 공략할 때는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대응을 해가지고요, 이 기대 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때 상승을 즐기시면 돼요. 괜히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부쩍부쩍할 때 매매하시면 안 돼. 네. 저는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동평균선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매매에 사용하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빼먹을 수가 없어요. 차트를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갖다 집어넣으면 아주 더러워져. 네,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집어넣으면요, 뭐가 뭔지 볼 수가 없어. 이 차트를 보면서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잘 봐봐요. 볼린저 밴드가 어디 갔어? 이 볼린저 밴드, 볼린저 일목균형표. 아, 여기 있다. 여기 일목균형표 여기에 집어넣어봐요. 그 다음에 볼린저도 여기 있겠지. 뭐 피보나치 이런 거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디 갔냐? 볼린저 없어? 여기 없는 건가? 일목균형표 하나만 넣어볼까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 이 영어라 내가 못 읽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 젠장.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저기 거래량 지표인가 보구나. 볼린저가 V로 시작하겠죠? 어디서 봤는데? 몰라, 그런 게 있다 치고 그냥 요것만 해봐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내가 못 찾지? 근데 네, 저는 대신만 씁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네, 아 여기 있었는데 못 찾았네. 여기 딱 집어넣어봐요. 차트가 어떻게 바뀌나? 짜잔, 이렇게 돼. 그럼 뭔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와, 딱 지저분해. 이게 지금 뭐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겠어.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뭐 위쪽 아래쪽 선 긋고 이렇게 하시거나 이 구름대 가지고서 뭐 저점 잡아내거나 그런 것 가지고 많이들 쓰시는데, 네, 저는 굳이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저점을 잡는 거는요, 저점을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저점이라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곳이 저점입니다. 그죠? 바닥은 뭐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게 바닥이잖아요. 그럼 그게 저점이야. 네. 그럼 그게 저점이야. 이거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배당을 오늘 처음 받을 것 같은데, 배당 받으면 거기서 세금을 제하게 되나요? 네, 배당 나올 때는 세금 제하고 나옵니다. 배당세가 제하고 나와요. 만약에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은 배당세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금을 자동으로 제하고요. 100만원 다 안 나와요. 뭐 한 9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 배당 받은 총 소득이, 배당 소득이 이제 2천만원 바뀌었죠?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여기서 또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금융소득이라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만약에 한 해에 2천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뭐 2천만원 애들 돈도 아닌데 그 코 묻은 돈까지 다 뺏어가는, 진짜 너무하네. 근데 하여튼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가면 네,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냥 급하시다. 알아서 다 해드릴 건데 그냥 현대바이오 이제 볼게요. 네, 너무 급하셔. 네, 현대바이오 막 이렇게 목 타요. 네, 너무 급해. 급등주 자랑 좀 하고. 네, 왜냐면 급등주들을 공략하는 부분들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위쪽에서 떨어지는 주식만 가지고 계속 매매하려고 생각하시면 항상 물릴 수밖에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소피님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저런 거 이쁘고 좋다. 그죠? 여우네, 여우. 네, 고마워요, 소피님. 근데 이렇게 급등주를 통해서 이미 급등한 주식들을 가지고 매매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 할 수가 없어. 대응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급등주는 밑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밑에서 하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밑에서 사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도대체 왜 사야 되는지, 왜 데리고 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을 이제 천천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샀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홀딩이야. 5일선 깨질 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나 아직 못 사는데 조정이 들어가면 좀 사도 될까요?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사고 있는데 사도 될까요? 응? 어때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없는데 앞에서 급등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급등에 나올 때 재료가 얼마나 좋아.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 뭐 이제 뭐 10만원 간다, 뭐 20만원 간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뭐 시가총액 10조 원 간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뭐 지금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돼. 그럼 주가가 10배 뛴다는 얘기야? 막 그러면서 막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흥분 상태에 이르게 돼. 그러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아, 고점 대비 싸다라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리는 거예요. 물려요. 물리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오늘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동신건설은 그래도 양봉이라도 나왔잖아요. 근데, 동신건설도 그렇고,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중간, 이 매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봐요. 기본.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매수. 여러분 매수 왜 하는 거예요? 매수. 주식을 매수했어. 왜 매수하는 거죠? 아, 주가가 폭락할 것 같아. 내일 하한가야. 네, 난 매수해가지고 깡통을 꼭 쳐야 되겠어. 이런 분들 계시죠? 없나?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병원에 좀 가세요. 네, 여기 방송 들으면 안 돼. 매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은 언제 버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을 때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갈 것 같을 때. 맞아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내려갈 것 같은데 왜 매수요? 그렇잖아요. 내려갈 것 같은데 왜 매수합니까? 야, 지금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이건 성투사밖에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성투사밖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사면 떨어질 수 있어요. 밑에서 떨어지면 더 살게요. 이런 얘기는 저밖에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인 전략을 세울 때는요,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해봐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봐요. 올라간다. 네. 주가가 언제 올라갑니까? 응? 주가가 언제 올라갑니까? 좋은 재료가 있을 때, 수급이 들어올 때, 뭐 기대감이 있을 때, 뉴스가 터졌을 때,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렇죠? 네. 그럴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좋은 재료가 나오지만, 삼성전자도 뭐 목표 주가가 400만원 간다, 그리고 260만원대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예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 더 갈 데가 없어. 최악이야. 완전 바닥이야. 나 뭐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어. 나 잃을 게 없어. 그럼 없어지잖아요. 나 잃을 게 없는데 뭐. 네.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매할 때, 야, 이거 진짜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강의다. 이런 강의를 여기서 끄집어내시네. 네. 확실히 우리 무방 듣는 분들이 네,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 내가 말렸네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강의가 아닌데. 자, 어쨌든 그냥 하는 김에 계속 갑시다. 좋아, 매수가 들어간다. 매수가 더 내려갈 데가 없다. 더 내려갈 데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 우리가 강의 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강의 중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어요. 네, 지지선과 저항선. 그죠? 지지선은 뭐라고요? 지지선? 이게 왜 지지인지 알아요? 왜 애기들 그 땅바닥에 있는 거 주스면 뭐라 그래? 아, 지지 그러잖아요. 그 땅바닥 바닥이야. 그래서 지지야. 네, 뻥인지 알죠? 지지, 그냥 기억 그렇게 하시라고. 지지선은 뭐냐면, 네, 지켜준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네,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지선입니다. 너 내려가지 마. 더 내려가면 큰일 난다. 너 내려오면 내가 계속 받아칠 거야. 거기가 지지선이에요. 응, 거기가 지지선. 저항은 뭐야? 야, 올라오지 마.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응.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거.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면 주가가 어디서 반등 나갈지, 어디서 내려올지를 알게 돼요. 응?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대바이오의 지지선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현대바이오의 지지선이 어디입니까? 아실 수 있어요? 동신건설의 지지선은 어디예요? 지지선 어디예요?
몰라야 돼 이거. 지금 모르거든.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거. 지지선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저기 그지? 저기 어디쯤일 것 같아. 나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어디쯤 될 것 같아요. 몰라 이거 지지선 어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밑바닥이 지금 진흙창인지 아니면 늪으로 빠져드는 것인지 콘크리트 바닥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삼성전자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게 돼요? 네, 되지. 왜 안 돼? 잘 봐요. 이게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아, 이럴 때 뭐라고 했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내일도 빠질지 몰라요. 하지마, 하지마. 매수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거 봐, 또 나왔잖아. 안 돼, 안 돼. 매수합시다. 응? 오늘 안 했으면 이날이라도 매수합시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상승한다는 것은요, 떨어지고 있다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셔야지. 현대바이오하고 동신건설이 구간에 매수 포인트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장악형 캔들 아니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런 거 나와도 괜찮아요. 일단 반등이 나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더 나오지 않아도 돼.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올라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가 버릴 게 하나 있습니다. 최저점 매수는 버려야 돼.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네, 항상 여기서.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 이거를 또 모르고 계속 당하지.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이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계속 꼭지에서 물려. 언제 사야 됩니까? 아직도 그걸 몰라서 클릭을 했잖아. 그럼 모른다는 거잖아, 지금. 몰라. 언제 사야 될지. 그잖아. 현대바이오 언제 살지 몰라서 클릭한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사라. 이 얘기잖아요. 항상 매수는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면 물리죠. 여기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 떠가지고 지금 시간외에서 좀 올랐더라고. 그죠? 시간외에서 좀 올랐어. 그렇게 되면 내일 올라갈 수 있겠죠. 내일 만약에 갭상승 해가지고 양봉이 붙었어. 그럼 이럴 때는 단기 반등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이거는 당적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매수가 이제 내일 양봉 붙으면 매수 진격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시간에서 올랐다고 뭐 내일 정규장에서 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매도도 하면 안 되는 위치야. 네, 매도도 하면 안 되는 위치야. 왜냐하면 주가의 매도는 언제 하라고 했어요? 떨어지기 전에. 이것도 되게 하나만 한 소리 같겠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못 하잖아. 그죠? 떨어지기 전에 매도해야 돼. 언제?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어? 5일선 기준 떨어지면, 5일선 이탈하면 매도.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시면 되죠. 매도 안 했어? 그러면 하한가 맞고 한 번 더 빠졌죠. 그럼 매도하면 안 돼. 왜? 다 빠진다면 뭔 매도입니까? 개겨야지. 그 귀 파봐요. 여기 있잖아. 딱지. 여기 딱지 있네. 여기. 5일선 깨지면 매도. 네. 다 빠졌는데 왜 파냐?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봐. 요쪽에도 있나? 요쪽에도? 네. 돌리면서, 이것도 몇 번 얘기했구만. 이런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측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서도 나와요? 코에 팔지 마라 써 있는데 도대체 뭘 팔지 말라는 거지, 이건? 네. 아무튼, 네. 주식은요, 그게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아, 이제 돌아서겠구나. 무슨 근거로? 네.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돌아서는 거야? 왜? 어째서? 아, 뭐 그 치료제가 외국인이 계속 사가지고?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할 때도요, 지금 의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차피 제가 종목 진단 안 하지만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쭉 가다가 5일선을 깼는데
5일선 깼는데 그냥 다시 가는 애가 있어. 다시 가는 애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 매도가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나? 오늘 말씀드렸나? 하여튼 간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는요, 이 기간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단기로 가든 중기로 가든 장기로 가든 이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된다고? 이동평균선 5, 20, 60이에요. 네, 이것만 아시면 다 끝났어. 주식 투자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뭐 책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두꺼운 책 사다가 막 보면서 야, 상승 장악형이 이게 어떤 거냐, 막 샛별형, 막 망치형, 뭐 알겠어요 보면? 네? 샛별형 뭐 보면 이거 무슨 형이요? 네, 빠질 형인가? 네, 이건 뭐예요? 유성형이잖아요. 이거 보면 알겠어요? 뭐 장학형 뭐 닷지 뭐 알겠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상승 플래그 이렇게 써 깃발형. 네, 이거 뭐 알겠어요? 몰라 이런 거.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 없어. 거기서 보면 딱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서 제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차트에 적용시켜 보려고 막 이게 맞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그런 부분들, 저도 공부 다 했던 것들이에요. 네. 다 공부했던 거예요, 이렇게. 네. 왜냐면 책방 가서 기술적 분석 책 한 번도 안 사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차트 분석하는 거 뭐 캔들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그 책은 꼭 사서 봐. 근데 뭐 그 좋은 책들 있잖아요. 돈을 뭐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주식에서 도움이 되는 책들 있잖아요. 진짜 주식, 네, 진짜 주식 도움되는 그 주식에 도움되는 그런 책들은 안 사면서 꼭 차트 분석은 꼭 보거든요.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대박이다. 다 욕심이야. 네. 욕심입니다. 욕심. 왜냐면 뭔가 비법, 기법 이런 걸 가지고서 뭔가가 터트릴 것이다, 뭔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데 뭐 단기적으로 뭐 나는 꼭 죽어도 뭐 이걸 꼭 매수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게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시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종목이 얼마만큼 움직일지 한번 보자 이 얘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얼마만큼.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책 한 번도 안 읽으셨으면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주식 사주세요. 존니 대표가 쓴 책인데요. 네, 그때 제가 소고기를 존니 대표랑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어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맞아요. 팟빵에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린 책이 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읽어드린 책들 그거 다 읽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엄마 주식 사주세요는 꼭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엄마 주식 사주세요. 왜 주식인가? 여기 두 개가 이제 존니 대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네, 일단 읽고 오세요. 네, 책 이름 그런 거 기억 못해. 내용만 기억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 저는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어디서 사느냐, 마느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정도는 알았어. 오케이. 네, 팟빵이라고 있으나, 팟빵이요. 네. 화면 닦아주라고요? 아니야, 이거는 지금 저기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 얼굴이 뿌얀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더 잘생겨 보이거든. 그거 아시잖아요. 카메라 마사지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얼굴 선명하게 보면 안 돼요. 아시면서. 이 TV 방송 요즘에 안 보세요? 요즘에 너무 그게 해가지고 안 돼.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요걸 한번 보죠.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24일이었던가요? 뭐 기준점을 조금 잘못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주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질질 끄면서 말 안 해주는데 22,500원 뚫고 지지선 만들어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촉 찾다? 네, 뭐 하여튼간에 네, 아무튼요. 또 이분 작두 샀어요? 그래, 예측하시는 분들은 뭐 예측 잘 맞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투자 안 하니까. 네,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 무슨 길이 있느냐? 경고를 없애고 가느냐, 아니면 위험으로 가느냐입니다. 위험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대박 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대박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경고로 가게 되면 그 이후의 흐름을 봐야 돼요. 네. 그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경고가 풀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1월 4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영업일로 기준 쳤을 때 23일, 요날, 그날 제가 말씀드린 요날이요. 12월 23일. 12월 23일 기준으로 60%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요. 12월 9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종가 기준으로 100% 올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때려봤더니요. 여기 기준으로 100%면은요. 이게 13,000원 치고요. 이게 26,000원이라고 치시면 돼요. 26,000원. 26,000원보다 아래쪽에 있어야지 돼요. 네. 주가가요. 26,000원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경고가 풀립니다. 1월 4일 날요. 네. 그 다음에 위험으로 가게 되면 이거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위험인 거 LIC. 네. 그러면 1월 4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방향성이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야 돼. 29일, 30일 또는 1월 4일까지 해서 이 3일간의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 3일간의 결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위험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내일. 네. 개수가 좋으면 강하게 띄워줄 테고요. 네. 그래서 26,000원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네. 그냥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중간에 팔아먹거나 그런 것들 없이요. 위험 가서 거래 정지도 한번 떨어지고 뭐 등등이 나와가지고 얘기가 또 좋아지게 될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단기 급등 이후에 한 방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겨요. 위험으로 가면 참 좋은데 위험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위험은 나오면 좋은데 여기 안 나왔을 경우에는 26,000원 못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핸들링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은요. 일단 21선 또는 여기 현재 시점, 그래서 2만원 초입 전후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아직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저점 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얘네가 경고로 풀겠다 그러면 26,000원 아래쪽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싹수를 보세요. 한 이틀여 정도 지켜보면 29일, 30일 지켜보면 대충 값이 나올 거예요. 26,000원 못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아, 요 놈은 여기서 뭐 횡보를 치든 아니면 뭔가 움직임을 다르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등은 그렇게 못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얘가 독하게 마음 먹고 그냥 빵 튀어버렸어. 뭐 내일도 올라가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고 26,000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모르겠어 팍 튀어 올라가. 그러면 아, 요거 위험 가는구나. 그럼 급등이 연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응이에요. 내가 이거 그냥 내일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네, 어디 뭐 누구처럼 네 만들고 좋은 방향이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일 안 나오면 어쩔 건데.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범위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과연 경고를 풀으라고 할 것인가, 위험을 붙여서 갈 것인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경고 이상 붙게 되면은요, 신용이 안 돼요. 신용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지금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졌어. 그러면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손절 매도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손절 매도하고 얘네들 다 받아먹었어.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현금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있으면 좋겠지. 뭐 있으면 갖고 들어오겠지만은 이전 종목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용을 쓴다거나 빚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야. 개인들이 대부분 팔았으니까 다시 빚내가지고 또 들어가기는 애매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조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야? 눈에 달러가 막 있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경고 떴으니까 신용이 안 돼. 신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이 안 되니까 사람들 못 들어오지. 얘들 매수가 들어갔지. 어쩌면 위험으로 달릴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다 죽였으니까요. 급등 이후에 경고딱지 붙이고 죽여서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강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작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애매하다 그러면 이것도 경고딱지가 풀리고 나면 신용으로 또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26,000원이 기준입니다. 어쨌든 25,900원인데요. 원래는 26,000원 생각하세요. 그냥 25,900원이 기준인데 이 기준점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경고딱지가 풀려요. 경고딱지가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 응? 사람들도 들어오겠지. 네, 그러면 찔끔찔끔 가다 말겠죠. 뭐. 그러니까 26,000원이 갈림길입니다. 이게 3일 동안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네. 위험 딱지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넘기겠다 싶으면 분명히 양봉을 붙여줄 거란 말이에요. 네. 어차피 매수는 못 들어와. 털렸으니까. 네,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1월 4일 종가 기준이요. 그래서 양봉을 붙여주면 어차피 다 털렸는데 못 들어와. 빚내서 들어올 수 있겠어요? 털렸는데?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뭐 2만원대 지지받고 올라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포지션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 포지션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29일하고 30일 싹수를 보면은 알겠지. 가겠냐 안 가겠냐. 그래서 내일 저녁에 방송을 또 하겠다는 얘기지. 내일 저녁에. 네, 내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또 방송 홍보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일 만약에 옆으로 그냥 섰어.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장중에 뚫고 내려온 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네. 장중에 28,000원까지 갔다. 그러다가 다시 26,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경고 풀려요. 네. 경고 풀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도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또 올릴 것이냐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일단은 이런 시점에서 질질 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게 10일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고가 풀린다고 보셔야 돼요. 경고가 풀리면은 그 다음에는 네, 추세 대응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위험으로 가면 대박이다 생각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네, 오셔가지고 슈퍼채팅 막 날리세요. 괜찮아. 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예요. 위험 들어가면 일단 거래 정지 한번 떨어지지만 위험이 붙었다는 거, 개인들 다 털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못 들어가 개인들. 자기 현금만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증거금 100%예요. 이거 보세요. 짜잔 여기 누르면 나와. 네, 증거금 어디 갔냐? 증거금 현금 증거금 100% 나오죠? 여기 네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네. 이거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기요. 증거금 100% 신용 못 써요. 그럼 여기서 털렸다 그러면 못 들어와. 이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8,000명 가자. 네, 아직도 지금 말이야. 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다고? 그럼 빨리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8,000명 가자. 네.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래도 한 200개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증거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금 얼마나 있냐? 네, 너 돈 얼마나 있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증거금 40%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이 이제 400만 원 있고 빚내서 600만 원 해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를 언제 하느냐는 일단 돌아서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빠르면 내일, 모르면 뭐 늦으면 뭐 30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 양봉 서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시간에가 조금 올라가지고 기대가 조금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데서 매도를 고민하실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지지선이고 뭐 저항선이고 이거를 우리가 뭐 투자 경고가 풀리고 얘네들 물량을 뺏었고 이걸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밑에서 사는 게 정답이거든. 응. 사가지고 놔두면 지가 풀든가 말든가 뭐 뭔 상관입니까? 관계가 없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지, 진짜 앞에서 물린 사람이 파는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죠. 근데 그 라인대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 왜 팔았을까? 요 단타 쳐서 먹은 사람이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매물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팔았겠냐? 이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사실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쉽습니다.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바닥은 당연히 그래야 돼. 네, 당연히 그래야 돼. 왜냐면 저점을 말이에요. 보세요. 저점이 이게 길게 가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가만 냅두겠어? 응. 누가 단타 칩니까? 단타 안 치고 다 여기서 매집할 때 다 들어가지. 그럼 얘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집이라는 것은요, 매수를 오랫동안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00억 원을 해야 된다, 이거. 1,000억 원. 1,000억 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00억 원을 한 번에 밀어버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막 미친 듯이 가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살려고 했던 그 평균 가격대하고 어긋나. 그래서 이번에 100억 원어치 사요. 200억 원어치 사요. 그래서 뭐 매수가 들어오네? 그 주가가 올랐어. 뭐 조금 오버슈팅 됐어. 그러면 팔아요. 그럼 주가 내려가죠. 그럼 다시 또 사. 다시 또 사.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닥을 얘네들이 충분히 살 때까지 끌고 가는 게 그게 매집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기간이 짧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매집이 되는 것들은 얘들이 이만큼 왜 샀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이만큼 왜 샀을까요? 미쳐서? 당연히 뒤에 뭐가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쭉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는 올립니다. 같이 물리세요. 너 죽고 나 죽자 해. 이 새끼들은 손해를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외국인들의 성격은 약간 그래요. 내가 외국까지 와가지고 돈에 투자했는데 내가 손해보고 나가겠냐? 근데 얘네들이 수익 내는 것도 3% 5% 이게 먹고 빠지는 것도 아니야. 적어도 30% 50% 이렇게 또 먹고 빠져야 돼. 그러니까 바닥을 사놓으면은요, 그냥 거기 편성해가지고 먹고, 얘네들이 팔아먹을 때 되면 좋은 얘기 나와요. 그래서 개인들이 달라붙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 200%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쯤에서 파는 거지. 멋지죠. 바로 이거야. 네. 현대바이오 오늘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네. 왜 그랬을까? 네, 사라고 얘기한 게 안 왔는데 뭐 자꾸 눈을 감고 매수를 해요. 네. 눈을 왜 감고 눈 감고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신봉사요? 우와, 이거 시청아. 공양미 300석 날리지 마시고요. 네. 매수는 어떻게 알아요? 눈 부릅뜨고 하세요. 눈 부릅뜨고 이 새끼 돌아서는 게 확인하고 사야지. 뭘 자꾸 그냥 거기서 사겠다고 그래요. 네. 종목 이름을 말씀하시면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제가 매도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알려드려야지. 저는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매도의 기준에 좀 부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올라온 것도 없지만 주가가 내려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드렸죠. 그래서 일단 수익 조금밖에 안 먹긴 했는데 그냥 먹고 조금 팔았어요. 왜냐면 매각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끝났고, 그 다음에 추세가 좀 이제 저는 62이동 평균선이 깨지고 이렇게 대리크로스 나오면은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떨어질 거다 생각해서 팔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다음번 지지선 나올 때까지는, 네,
반등이 나가야 되겠죠? 음. 그렇게 돼야지 뭐. 그렇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것도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 봐야 돼. 하나솔루션도 보세요. 하나솔루션 이분 어디 갔어? 빨리 나와. 내 말이 맞죠? 그분 어디 갔어?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못 올라가는 타이밍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데드가 나왔죠? 그러면은 주가는 조정을 좀 더 받아요. 이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아! 유로방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려야 되는데 내년부터요. 유로, 유로 방송 가입비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네.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지난번 종목 진단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저거 없으니까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88TV 전문가분들하고 저하고 가격 괴리가 좀 있어가지고 가격 평준화 한다고 해서 무지하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올라간다니까 올라갑니다. 이거 뭐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계신 분들은 연장할 때 그냥 지금 이 가격으로 그냥 연장 되신대요. 네, 연장 되신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지? 장중 방송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많이, 많이. 얼마나 올리, 많이요. 그 다른 전문가들하고 가격이 똑같아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서 장중 방송이 추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인상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 가격으로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건 없어요. 네.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 네, 사실 뭐 100만 원이면 어떻고 200만 원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료 방송을 들어. 그 다음에 무료 방송 종목으로 수익을 내. 그 다음에 그걸로 공짜 가입을 해. 똑같아요. 네, 똑같아. 네,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대신에. 네,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고요. 아무튼 뭐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인상 전에 연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는 일단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어차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네,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참고 알고만 계세요. 확정이 되면 제가 다시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올라간대요. 네, 올라간답니다. 네, 뭐 그래서 하긴 뭐 근데 시스템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무료 방송 듣고 있는 것도 제가 다 지불하고 있는 거라서 뭐 비용이 어쨌든 계속 나갔긴 한 건데 뭐 여기다가 뭐 숟가락 한 장 더 얹어서 이렇게 가죠. 한 1월 1일부터는 아닐 겁니다. 1월 1일부터는 아닐 거고요. 뭐 공지가 뜨고 나면 한 2주 정도는 계도 기간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한 1월 중순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일단 똑같아집니다. 네, 가격이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 지금 그렇게 되면 어차피 무료 방송 스케줄은 그대로 가야 되지만 유료 방송 스케줄을 하나 더 넣어드릴 건데 방송을 어차피 저는 유료 방송을 네 비싼 거지. 네, 비싼 거요. 아니 그냥 저기 좀 기다려 보세요. 공지 나오고 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뭐 오늘 바로 뭐 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 뭐 44만 원이나 77만 원이나 뭐 그 차이 뭐 얼마 나갔습니까? 뭐 그래서 그건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무료 방송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유료 방송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뭔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스킬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관심 종목?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저는 뭐 항상 100% 인상이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계시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가입을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무료 종목으로 무료 방송을 듣고 가입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가입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입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무방을 더 들으셔야 되는 거지 뭐. 네. 어떡합니까? 그게 뭐 저기 뭐 그 전문가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가야지 뭐. 네.
그래서 돈 더 많이 버세요. 무방에서 네, 돈 더 많이 버시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방을 들으셔도 돈을 벌고 유료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제 강제 푸시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뭐 장중 대응도 조금 해드리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고요. 어,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료방하고는 약간 또 차별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실시간 라이브 전문가였어요. 문자반 하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3개월 코스 교육 강의도 많이 했고 그랬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드릴 거고, 음, 45%면 좀 내려갔네? 소피님? 왜 내려갔지? 뭐 때문에 내려간 거야? 아, 현대, 아닌데?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멀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닥칠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카톡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기니까 카카오톡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당장 여러분들은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77만원 굉장히 부담되실 거야. 네. 77만원 부담이 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정가를 다 내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장기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무방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거나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이벤트 강상 있잖아요. 네. 이벤트 강상 있어요. 네. 이벤트 강상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가입하시면 어차피 많이 차이 안 나. 네. 어차피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33만 원이라는 가격이 없어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초 이벤트 이미 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는 이제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벤트는 이제 없고요. 이제 가입 그 인상 전에 그 가격으로 그냥 기존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잠깐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뭐 아낌없이 다 퍼드리고 싶지만 네 세죠. 세니까 그거 이벤트 할 때 하세요. 이벤트 할 때 당장 가입하지 마시고 네, 이벤트 할 때 하시면은 그 50만 원대까지 떨어지던가요? 그래서 좀 여러분 하실만 하게끔 떨어질 겁니다. 네, 하실만 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연장하실 때 그 가격으로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많이 벌면 되잖아요. 네, 많이 벌면 되지 뭐. 많이 벌면 되지. 그리고 급하지 않아요. 무방 열심히 들으시고 77만 원을 다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다른 전문가들 77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77만 원 다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좀 지나면 이벤트가 나오잖아요. 네. 이벤트 나오니까 이벤트 나올 때 물 오픈 특가요. 오픈 특가가 그거 아닙니까? 그 44만 원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이벤트 하실 때 막 진짜 6개월씩 9개월 하신 분도 계셨어.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고 아니 지금 가입을 서두르지 마시라고. 네, 그거 가지고 그 때문에 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입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이 달을 봐야 돼.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왜 손가락을 봐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무방을 들으세요. 무방. 지금은 무방을 들으십시오. 무방을 들으시고 무조건입니다. 그냥 바로 가입하지 마시고 무방만 하십시오. 그리고 무방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세요. 수익을 내시면 분명히 그 가입비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네. 나올 때까지 들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벤트 좀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캠핑 홀링님 고맙습니다. 네. 당분간 무방으로 수익 많이 올리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입비를 버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시면 됩니다. 할인 많이 돼요. 지금 제가 정가가 44만 원이잖아요. 문자반이. 근데 이거 계산해봐.
할인하게 되면 50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얼마 차이 안 나,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냥 네. 더 잘해드리면 되잖아. 그죠? 더 잘해드리면 되지 뭐. 더 잘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냥 뭐 그 정도 급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날 1월 11일 이번에 저건가요? 1월 8일 날 네, 1월 8일 날 아침에 사겠습니다. 네, 1월 8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저거 해도 공지 들어가도 1월 만약에 1월 1일 날 당장 공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2주 정도는 줄 거예요. 그러면은 1월 한 18일 정도부터는 새로운 가격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명절도 있고 맞아요. 네, 명절도 있고 하니까 네, 천천히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딱 그거야. 급등주를 보고 있는 마음이랑 똑같아요. 야, 지금 막 이게 지금 사야 되겠다. 막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큰일 안 나요. 네. 큰일 안 납니다. 시드머니 500만원 정도면은요, 1%면 50만원이죠. 5만원인가? 맞아요? 5만원? 5만원이면 안 되지.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방법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시드머니가 작은 분들을 위한, 네, 설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좀 길다. 그 설명하는 바람에. 그거 계산도 안 돼. 시드머니가 적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두 가지만 생각해요. 고민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네. 안 쏘셔도 돼요. 저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슈퍼챗은 안 하셔도 돼요. 자, 1번은 뭐예요? 1번. 돈이 더 나올 수 있는가? 돈이 더 나올 수 없는가? 네, 이거예요. 자, 돈이 더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돈이 더 나올 수 없다면 500만원으로 하셔야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되면 10개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즉 종목당 50만원 이 정도는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뭔가 수익다운 수익이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운영량 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당 50만원 10% 비중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5만원씩 사신다 그러면 이게 사실 네,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재미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내일이라도 먹으면 쏘세요. 네. 내일 먹고 내일 쏘십시오. 내일 상한가 말아버리겠어. 그래요. 우리 뇌님. 네. 고기 맛 보여드릴게요. 내일 상한가 가자. 네. 자, 그럼 돈이 더 나올 수 있는가? 사실 돈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단 5만원이라도. 네. 저 회원 많아요. 네. 저 회원 많아요. 많아서 작은 종목들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문자로 전부 못 나가요. 매수를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좋은 주식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자, 단 5만원이라도 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맞죠? 솔직히 5만원도 안 나온다 이런 분 있어요? 한 달에 5만원도 없어. 더 나올 때가. 이거 말도 안 돼. 5만원은 무조건 나오죠. 단돈 10만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가? 사실 이거는 월급 타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나 2천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분들한테 설명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신 월급에서 뭐 50만원씩 뗄 수 있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10년 정도는 그렇게 50만원씩 뗄 수 있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10년이요. 10년이요? 오케이. 좋았어. 그럼 10년이면은 5만원이라고 칩시다. 5만원 하면 계산이 어려워지나? 1년이면 얼마예요? 60만원? 네. 그러면 10년이면 600. 그죠? 600. 나 왜 이런 계산이 약해?
바보야? 네.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 더하기 나의 시드머니는 총 투자금. 예를 들어서 투자금 500만 원 있다. 그러면 나의 총 투자금은 11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비중을 나누는 겁니다. 5%. 그러면 1100만 원에 5%면 얼마예요? 60만 원인가? 아닌가? 55만 원인가? 55만 원? 맞나? 맞아요? 5%. 10%면은 110만 원. 맞지? 55만 원? 네. 참 진짜. 와, 나 이거 은퇴해야지 안 되겠네. 55만 원. 55만 원. 그러면 주식을 55만 원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나의 총 투자금이요. 나의 총 투자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여기 중간에 끊으면 안 되겠죠. 나 한 5년 놓고 끊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넣을 수 있는 한계 금액. 그러니까 난 30만 원 정도 문제 없어. 나중에 돈 더 넣을 수 있지만 지금은 30만 원이야. 이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넣을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10년 동안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30만 원씩 1년이면은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그러면 직장은 10년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거예요, 저거. 여러분들의 뭐죠? 지금 남아있는 직장,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네. 그럼 3,600만 원에 지금 시드머니 더하면은 4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5천만 원에 맞춰가지고 비중을 정하시면 돼요. 적립식을 할 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은 이게 택도 없어. 네. 택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15만 원씩 넣었거든요. 15만 원씩 넣었는데 얼마 됐게? 지금 거의 이제 900만 원 거의 다 돼가잖아요. 800 얼마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로 뭐예요? 조금 지나면 금방이요. 네. 매달 100만 원 넣으면 더 좋고요. 저는 종목당 3%요. 종목당 3% 사는데 추가 매수하죠. 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은 최대로 가게 되면 10%까지 갑니다. 근데 10%까지는 잘 안 가고요. 보통은 3에서 5%, 그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에요. 적립식 투자 최고.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시드머니 없어? 걱정하지 마.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만 생각하세요. 대박. 여러분 부자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식으로 적금 넣는 거예요. 시드머니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시드머니가 얼마 안 되신 분,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또는 그거보다 더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립식으로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돼. 네. 종목은요, 많을수록 좋은 거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3%를 사죠. 처음에. 이건 초기 접근. 좋으면 더 삽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당장 처음 살 때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바로 안 사요. 일단은 사놓고 맛을 봐야죠. 진짜로 갈로민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갈로민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갈로민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일단 조금 사놓고요. 상황을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괜찮네? 그럼 더 사는 거고요. 이건 간단해. 좋은 놈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범위에서 더 올라가지 않으면 돼요. 뭐 그 범위에서 이제 나오면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맞아요. 비중이 10%까지 올라가죠. 걔네들은 작정하고 들어갔거든, 처음부터. 자, 장기적으로 모아가고요. 10%까지 채울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걔네들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많이 실은 거고, 화신 같은 경우도, 네. 얼마나 샀다고 그랬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신 얼만큼 샀다고요?
11번 샀다고 11번. 다 올라갔네 또. 네, 오늘 많이 내릴 줄 알았더니 다 올라갔네. 어이구 이놈. 그럴 거면 그냥 올라가지. 네. 11번 샀죠. 11번. 11번. 11번 동안 문자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나 들어서 산다 그랬겠지. 네. 들어서 산다 그랬겠지. 네. 고영도 그렇고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차피 이런 화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저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40% 넘었지만 이 수익을 보려고 이 구간을 견딘 거예요. 네. 이럴 때마다 그냥 아이고 성투사님 어떡해요? 뭐 괜찮습니다. 더 사십시오. 그럼 날 얼마나 원망했겠어. 네. 얼마나 원망했겠어. 이 새끼는 왜 떨어지는 걸 자꾸 사야 그래? 네. 지금이어서는 그때 정말 잘했네. 생각이 들겠죠. 네. 거기에다가 또 뭐 있어요? 뭐 현대바이오든 페이퍼코리아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주식은요 재무제표랑 별 관계가 없고요. 지금 재무제표가 좋든 안 좋든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고점 매수는 없어요. 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고점 매수 안 합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가도 난 여기서 매수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올라가게 생겼네? 하지만 매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요? 밑에 샀는데 뭐 달라고. 네. 여기서 사가지고 리스크를 뭐 달라고 그러. 저점 매수하면 고생 더럽게 많이 해요. 근데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상태라 봐요. 매수했어. 떨어졌어. 아이고 더 삽시다. 올라가서 야 좀 보나? 본전 왔나? 근데 또 떨어져. 아이고 또 떨어져. 아이고 네. 종목 진단은 못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이 고생 하셔야 돼요. 이 고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생길을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꽃피는 봄이 오실 거예요. 그게 더 맛있잖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무방을 들으세요. 네. 가입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입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벤트 할 때 하면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거 너무 그 가입비 뭐 정가 그걸 보고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세요. 제가 문자반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할인 이벤트를 못 했잖아요. 가격이 싸서. 근데 지금은 정가가 이제 다른 전문가하고 같이 맞춰지게 되면 할인 이벤트를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얼마 차이 안 나. 내 원래 정가하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3개월 이벤트 들어가면 더 차이 안 나요.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방을 듣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뀌는 거 없어. 돈을 계속 버세요. 네, 돈을 계속 버시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계속 버시고 가입비를 계속 모아가세요. 그래서 이걸로 가입하세요. 여러분들 생돈 날리지 마시고 생돈 날리는 건 아니지 뭐 생돈 넣지 마시고 가입비로 이제 무방을 충분히 들어서 돈을 벌고 왜냐하면 가입하고 나서 고생해요. 우리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젠백스가 오늘 빵 터져가지고 아유 바로 터지나 그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고생하거든요. 사면 고생이에요. 일단은 사면 고생이에요. 무조건 고생이야. 네, 그러니까 무방을 들으셔도 됩니다. 무방 들으시고 이런 뭐 지금 와서 고생하실 분들은 아마 그거였을 거야. 충분히 마음에 준비하고 왔으리라 생각해요. 아 고생 드럽게 하러 간다. 네, 해병대 캠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벤트 하실 때 가입들 하시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마 뭐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부담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방송을 너무 많이 했네요.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아무튼 오늘 정답은 그거예요. 네. 지금 급등한 종목들 살펴보면 전부 다 저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이 있는 것이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마시라고. 네. 그 다음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면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네.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왜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일까?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계좌를 만든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면은 매매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죠. 지금 완전 초보자시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 계좌 만들어서 이제 매수 매도 이렇게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무방 먼저 다 들으세요. 무방 뭐 다른 전문가들 것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셔가지고 매매에 대한 어떤 종목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종목 진단은 안 돼요. 아시면서. 네. 항상 네, 예측 말고 대응입니다. 아시겠죠? 계좌가 전부 파란색이에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해요. 네, 푸르딩딩하게 시작합니다. 일단 왔어! 맞고 시작하죠. 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죠. 네, 좋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있어요. 내일 저녁에 또 오니까요. 내일 저녁에 또 하시죠. 네. 그래요. 내일은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 유럽장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내일장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뭐 배당락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은 좋을 것 같아요. 장은 좋게 끝날 것 같고 그러면 뭐 배당락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 없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로 가입을 지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88TV라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 잘 모르시나봐요. 88TV라고 있어요. 여기 88TV. 88TV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저예요. 성투사. 지금 얼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1661-2788 전화가 있거든요. 이거 상담 전화 하셔가지고 네, 상담 받으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똑같아요. 지금 뭐 완전 똑같지 뭐 완전 네. 아무튼요. 네. 지금 훨씬 나아. 근데 네, 실물로 보면 더 나아요. 깜짝 놀래.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도 많으셨고, 근데 고생 많이 해서 그래요. 방송 많이 해서. 좀 쉬어볼까 했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확실히 정해지게 되면, 유료회원님들한테 따로 공지를 또 해드릴 거니까요. 네,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실물 보세요. 실물 보면 깜짝 놀래. 오, 연예인이신가요? 여기까지만.